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난방비 폭탄과 전력요금 인상, 문 정권의 포퓰리즘과 탈원전 정책의 결과이다. 정치권의 공방은 서로 상대 탓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요금이 급등한 가운데 한파가 찾아오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습니다. 난방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28% 올라가면서 4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 요금 등을 약 38% 올린 것이 겨울철 한꺼번에 가계의 부담으로 덮쳐왔습니다. 산업부는 올 1분기에는 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은 2분기 이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급등은 문 정권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따른다면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부터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에 1년 9개월간 동결하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인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LNG 공급을 도맡은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8조 8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서 더 이상 못 버틸 지경에 내몰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작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무적 판단에만 몰두한 채 단계적인 요금 인상을 외면하다가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면서 난방비 폭탄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문 정부가 탈원전 비판을 피하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어 왔는데 지난해 30조 원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냈고 올해도 18조 원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인기 없는 정책을 미루다가 결국 이제 와서 한꺼번에 비용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 포퓰리즘에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이 경악했다 하면서 안 그래도 적자인 예산을 또 늘려 15만 원에서 45만 원을 뿌리겠다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 체계와 공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또 현금 살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도 난방비 폭탄은 계속될 것입니다. 1월에 받은 고지서는 작년 12월 사용량이고 2월에 나오는 고지서는 1월 사용량입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보통 12월보다 1월에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많고 실제 사용량도 많다고 합니다. 1월부터 9.5% 인상된 전기요금까지 반영되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에너지 요금 충격은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정유사에 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는 횡재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부 정유사가 1000%에 달하는 연말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수개월째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재정당국이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실제 입법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연일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점을 고려하면은 국회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유사의 수익이 크게 낮다면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이 여야 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월 26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가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 쓰는 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해서 값비싼 신재생 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생산 단가가 급등해서 한국전력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7조 2천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만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 30에서 60% 가구에는 1인당 15만 원, 60%에서 80% 가구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 대장동에서 행제한 것부터 토해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내놓는 것이 결국 고물가를 부추기는 돈풀기라며 나라 국가는 하수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책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뿐입니다. 2021년부터 작년 6월 사이 영국은 전기요금을 89%나 올렸고 일본은 36%, 프랑스 26%, 미국 22%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제가격 인상폭을 국내 에너지 요금 체계에 반영했습니다. 요금을 올려야 소비가 줄어드는데 문 정권은 같은 기간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4.6%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국제 에너지 값이 급등했는데 원유 가스 수입액은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그 결과 국제 에너지 값이 급등했는데도 원유 가스 수입액은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은 당장 그만둬야 하고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저소득 계층의 난방 보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겨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한다고 1월 26일 어제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기초수급 가구 중 117만 6천 가구에 대해서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9천 원에서 3만 6천 원에서 올해 겨울에 한해서 1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인상과 관련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서 기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되었지만은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었고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국가 채무 기반을 약 400조 원이나 증가시킨 민주당이 또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돈을 퍼주자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